한 30세 여성은 결혼하고 싶다고 막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 동기가 마주칠 때마다 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눈 좀 낮춰. 다 낮춰서 하는 거야. 그렇게 눈 높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니?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제 너도 젊지가 않으니까 야, 너 좀 목 좀 맞아라. 밑에 이마에 그 너무 미간주름 그거 장난 아니야. 너 팔자주름 진짜 장난 아닌데? 너 좀 진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진짜 너도 정말 늙었구나. 너도 젊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떤 레벨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설교가 길어지곤 하죠. 정말 끈질기고 지긋지긋해요. 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의지반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원에 나와서 책 리뷰를 해보려고 이제 나왔는데요. 너무 재테크적인 관점 말고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진짜 1인 가구에 관한 책은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실용서 위주로 많고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맞이하면 좋고 또 1인 가구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거를 다룬 전반적인 책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런 책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1인 가구 칼럼니스트라고 불리는 분들도 되게 많은 축에 속한 것 같은데요. 제가 되게 감명을 읽게 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초솔로 사회라는 책인데 혹시 이 책 들어보셨나요? 한 3년 전에도 이 책이 많이 회자가 됐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한참 너무 막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할 때라 이런 책이 나왔는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진작 봤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이 책이 저자님 자체가 본인도 이제 1인 가구시고 63년생이신데 18년도에 63년생이셨으니까 지금 한 나이가 이제 60대시겠네요. 60대시고 법학부 졸업 후 대형 광고회사 타쿠오도라는 곳에 들어가서 현재 솔로 활동계 남자 연구 프로젝트 팀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대요. 아무래도 일본에는 그 1인 가구 남성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이나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분이 결혼하지 않는 남성들이라는 그 국내 미출간된 책도 내셨다고 하는데 이쪽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진짜 저는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은 너무 우리나라랑 사회 그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유튜버 분들 영상도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블로그도 이제 보면서 일본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확실히 일본하고 되게 다른 점이자 일본에 가서 되게 좋았던 점이 정말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사생활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주말에 뭘 했냐 뭐 애인이 있냐 없는 거 1도 안 물어본다는 그런 내용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간섭하는 게 심하니까 간섭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일본 직장생활 되게 강추한다 막 이런 내용을 좀 봤는데 이 책을 보니까 뭐 5, 6년 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이제 그 목차를 보면은 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결혼을 선택을 늦어지게 됐는지랑 그 다음에 왜 여성들은 갈수록 30대 중후반이 되면은 결국에는 더 결혼하지 않는 쪽으로 쭉 비혼의 길을 걷게 되는지 막 그런 상세한 데이터와 함께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솔로가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 비중이 무려 40%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승진과 관한 이슈에 대해서도 만약에 미혼과 기혼자가 양쪽에 있다면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미혼인 사람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도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해서 리더가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 기혼자가 승진하는 거를 선택하는 쪽 이런 식의 내용까지 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너무 우리나라랑 하등이 다를 게 없잖아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요. 또 이분이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1인 가구라고 해서 계속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인 가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은 다 누구나 하고 항상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족의 개념을 혈연관계로 묶어져 있는 걸로만 규정하지 말고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근데 하지만 이제 연결되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나 결국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배우자랑도 언젠가 이별을 하게 되고 젊었을 때 함께 결혼했지만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혼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자녀를 낳았다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뗄 수도 있는 거고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라고 해서 이걸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되게 불행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 1인 가구이든 다인 가구이든 결국에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혼자 되는 삶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너무 진짜 되게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맨날 누군가 저한테 가정을 꾸려야 된다, 무조건 꾸려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니까 그냥 알았다고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결혼을 하면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만 생각하지? 이혼이 꼭 아니더라도 누가 뭔가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당장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내가 계속 갈구하도록 만들지? 그런 생각을 전 되게 항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저자님께서 또 특히 1인 가구 전문 칼럼니스트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너무 딱 말해주시니까 정말 너무 좀 통쾌하고 많은 위안도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되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되게 사적인 거에 많이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고 여기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이제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을 대상으로 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그 결과 92%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대부분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 독자들은 남성보다는 기혼 여성으로부터의 결혼 압박이 심하다고 답했다. 저도 이게 되게 공감 가는 게 뭐냐면은 갈수록 저도 회사에서 여성 선배보다 남성 선배가 더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남녀가 성이 똑같으면은 더 부딪히는 부분이 많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확실히 남성분들은 여성분이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건 그런 거에 대해서 갖다붙다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사람 자체로 그냥 말을 하는데 주로 여성 선배들은 이상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결혼 압박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일본도 그렇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기혼 여성분한테 결혼 압박이 심하다고 답했다라는 점도 저는 너무 흥미로웠고요.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소개하겠다. 한 34세 여성은 기혼 여성인 직장 선배가 매번 안 입고 온 말투로 너는 혼자라서 자유롭지. 돈도 시간도 전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으니까 라는 말을 한다고 했다. 한 30세 여성은 결혼하고 싶다고 막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 동기가 마주칠 때마다 네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눈 좀 낮춰. 다 낮춰서 하는 거야. 그렇게 눈 높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하니? 이렇게 설교를 해요. 이제 너도 젊지가 않으니까 너 좀 맞아라. 밑에 이마에 그 너무 미간주름 그거 장난 아니야. 너 팔자주름 진짜 장난 아닌데? 너 좀 진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정말 늙었구나. 너도 젊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떤 레벨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고 설교가 길어지곤 하죠. 정말 끈질기고 지긋지긋해요. 라고 했다. 정말 이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공감하면서 말을 했나요? 하여간 정말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다르지가 않구나. 일본도 우리나라랑 별다를 게 없구나. 거기서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도 있다. 비록 비혼자에 대해 배려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주위에서 결혼 화제라면 무조건 일부러 피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여성도 있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됐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까 부하 직원들을 못 다룬다. 부하 직원한테 애정이 담긴 질책을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40세 여성. 그러면 아이가 있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애정이 담긴 질책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증거를 내놓으라는 말로 받아치고 싶다. 아, 정말 이거는 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정말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저도 언젠가 뭔가 이제 이런 사례들을 담은 책을 한번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던 책이고요. 1인 가구분들 혹시 직장에서 누군가 이런 말로 괴롭힌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장 쫓아가 혼내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초수사의 이 책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단은 본 책인데 저는 이 책 구매해가지고 한 2021년도인가 그때 다시 또 나왔더라고요. 3년 만에 재출간이 된 책을 저는 다시 한번 또 볼 거고요. 그때는 한번 블로그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종종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 있으면 이렇게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